자, 오늘은 그 힘과 운동 두 번째로 마찰력이 있는 경우, 이제 인생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마찰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찰은 항상 운동하려는 거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마찰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이거에 대해서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그 마찰이 있는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우리 이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찰에 대한 우리 현상을 보면, 처음에 이 표면에 마찰이 있다고 하고, 표면에 마찰이 있는데 그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 처음에 정지해 있는 경우를 보면, 이 작용하는 힘은 중력,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힘을 점점 가해서 F를 가했는데, 점점 작은데 점점 가해지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마찰력이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가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힘이 작용하는 거죠. 힘이 점점 커지면 정지 마찰력도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일정한 양이 아니라 가해진 힘에 따라서 그 힘과 같아지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정지 마찰력이 가장 컸을 때보다는 작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우리 그거를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운동할 때는 또 마찰력이 다르더라.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보통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보다는 작은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정하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정지 마찰력은 힘이 가해지면 그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계속 그 힘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때 이제 최대가 되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그때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 비례하는 비례 상수를 뮤 S라고 쓰고, 정지 마찰 계수. 이걸 스태틱하다 그래서 정지 마찰 S라고 쓰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는 역시 수직항력에 비례하는데, 그때는 정지 마찰 계수보다는 좀 항상 작은 운동 마찰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항상 최대 뮤S 곱하기 n이 아니라 요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다음과 같은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 계속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만, 최대 정지 마찰력은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미끄러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가 생기는 가장 최대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일정하게 계속 증가시키면서 보면,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 마찰력이 슬림 마찰력, 점점 힘이 돼서 증가하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면 갑자기 줄어들어서 거의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운동 마찰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찰력의 원인은 뭐냐? 라고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찰력이나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힘, 중력, 전자기적인 힘, 그 중에서 전기적인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체가 중성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알지만 중성인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두 주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한쪽 물체의 원자 핵과 다른 쪽 물체의
전자가 잡아당기는 거, 혹은 서로 하여튼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전기적인 힘을 전부 다 합해서 생기는 잡아당기는 힘, 우리 그거를 뭐라 그러죠? 반데어발스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찰력의 근원은 반데어발스 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찰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나노과학 원자 수준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작용하는 반데어발스가 힘이 작용하는 해서 생기는 마찰력은 대략 전체 마찰력의 20-30%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20-30%밖에 안 되면, 소리를 좀 크게 할까? 20-30%보다 안 되면 그럼 나머지는 어딨냐? 그래서 20세기 초에 새로 생긴 우리가 소위 나노 트리볼로지라는 게 마찰학이라는 건데, 그거를 잘 봤더니 우리가 두 개의 표면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표면이 있으면 두 개의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하면 서로 긁히는 게 없어가지고 마찰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아주 매끄럽게 해도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가 있냐면, 원자 수준에서 보면 우툴투툴 하잖아.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우툴투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닿는 부분이 갑자기 달라붙더라 이거예요. 달라붙었다가 이거를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떼지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게 될 때는 이 붙어있던 부분이 깨지면서, 물론 운동을 하면서 깨지면서 앞에 계속 또 달라붙고 또 깨지고 달라붙고 깨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찰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냉용접이라고 불러요. 원래 용접은 뜨거운 그 불로 가열을 해서 녹이는 게 용접이지만, 녹여서 붙이는 게 용접이고,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도 이런 용접 현상이, 원자 수준에서 용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냉용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 마찰력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찰력의 근원, 원자조에서 본 마찰력의 근원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정지 마찰력은 가한 힘에 대해서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면 갑자기 감소해서 거의 일정한 운동 마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뮤K랑 뮤S는 그 접촉한 표면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상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오케이, 마찰이 된 얘기가 길어졌네. 자, 그럼 마찰이 있는 경우 우리 그럼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자동차가 처음에 V0라는 속도로 움직이다가 신호등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은 밑에 바퀴 자국 막 크게 난 게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 되게 스키드 마크의 길이를 보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V0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290m를 간 다음에 정지했다고 칩시다. 그때 여기 있는 요 마찰 계수는, 물론 이때는 미끄러지는 거니까 운동 마찰 계수겠죠. 뮤가 0.6일 경우 290m를 이동한 다음에 정지했으면 처음 속도는 얼마냐? 우리 이걸 물어보는데, 역시 이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보면 자동차가 있어. 수직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윗방향 Y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거랑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수직항력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쪽 FA를 크기만 보고 우리 방향까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FK가 ME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 이거. 그러니까 A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FK는 뮤 곱하기 n인데, n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요것과 여기 같아야 되니까 mg야. 그래서
우리 가속도는 마이너스 뮤 kg라는 등속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 감속을 하는 거죠. 그럼 일정한 가속도가 있고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일정한 가속도에 의한 운동을 다루는 공식 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식이죠.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지막 속도는 0, 처음 속도는 몰라. 요걸 보면 V0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간 거리 x 마이너스 x0, a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뮤 kg. 그래서 여기다가 간거리를 그냥 x0 원점이라고 놓으면 v0는 스퀘어 루트 kgx로 주어져서 뮤k에다 0.6, g에다가 9.8 미터 퍼 x에다 290을 집어넣고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우리 그거가 미터 퍼 세컨드로 나오겠지만 우리 그거를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 속도로 구하면 다시 집어넣으면 210km 290m 정도 되면 처음엔 210km 시속 210km의 무서운 속도로 달려간다 이 거죠. 오케이, 이걸 우리 한 예로 봤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얼음판 위에서 이상한 거 썰매 위에 욕조를 두고 이거를 어깨에다 줄을 메고 끌고 가고 있네. 끌고 가고 있는 경우, 끌고 가는데 등속도 운동을 하고 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작용하는 장력은 얼마고 수직항력은 얼마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때 질량, 요 전체 합한 질량이 75kg인 경우, 그때도 역시 우리 작용하는 힘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중력, 수직항력, 장력,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찰력. 근데 이때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같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장력이 위쪽으로 이쪽 방향의 성분이 있으니까 그거랑 수직항력을 더해서 중력이랑 같아야 되니까 위로 올리는 힘이 있으니까 수직항력은 약간 작아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 X방향의 운동을 보면 T 코사인 파이, X축 양의 방향, 마찰력이 이쪽에 이렇게 갔는데 이게 뉴턴의 제곱수 ma인데 등속도라니까 0. 그 다음에 y 방향은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t sin phi 더하기 n이 위쪽이고 밑으로 가는 mg 이것도 0.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식이 우리 모르는 미지수가 t, fk, n이니까 식이 3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한계는 우리 운동 마찰력은 다음과 같은 거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 이거를 여기다 먼저 집어넣어 봅시다. t 코사인 파이는 뮤 k 곱하기 n, t 사인 파이는 n mg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구할 수 있나? 우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코사인 파이를 곱하고 밑에 사인 파이를 곱해서 더해주면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는 1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는 뮤 k n 코사인 파이 플러스 mg 마이너스 n 사인 파이. 이건 파이를 없앴네. 파이를 이렇게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t 굳이 이렇게 없앨 필요가 없네. 괜히 이렇게 했네. 여기 밑에 시겠어. 여기서 n 대신에 mg 마이너스 t 사인 파이를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낫네. 사인 파이는 주어진 양이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t 코사인 파이는 뮤 k mg 마이너스 t 사인 파이니까
요 t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t 코사인 파이 플러스 뮤 k 사인 파이 뮤 k mg. 그래서 뮤 k mg를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첫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코사인 파이를 곱하고 뮤 k로 나눠주면 밑에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것도 쉽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재밌는 문제로, 이게 나무판의 단면이라고 봅시다. 나무판이 있는데 나무판 위에 동전을 놨어요. 그럼 이 사이에 정지마찰계수가 얼마냐? 정지마찰계수가 얼마냐? 꼭 물어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는 방법이 판자 위에 동전을 놓고 이거를 쭉 올려, 각도를 쭉 올려서 어느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작용하는 힘이 최대 정지마찰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 그럼 여기다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힘은 여기 질량의 힘이라 그러면 mg, 그 다음에 수직 강력 t,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마찰력, 이때는 최대 정지 마찰력, 미끄러지는 순간. 그 전에는 우리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요거를 보면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요 방향이 mg 코사인 테타, 요 성분은 mg 사인 테타니까 비탈에 평행한 방향으로는 fs는 mg 사인 테타. 근데 이게 이때가 최대라 그러면 n이지, 뮤 sn, 이때는 이렇게 최대 정지 마찰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는 n이 mg 코사인 테타야. 그러니까 mg 사인 테타는 뮤s mg 코사인 테타죠. 그래서 mg는 없애고 뮤s는 코사인 테타분의 사인 테타. 다시 말하면 탄젠트 테타. 그래서 동전과 나무 판자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판을 놨다가 판을 이렇게 쭉 올려서 미끄러지는 순간에 이 각도를, 비탈의 각도를 측정을 하면 그거의 탄젠트 테타 값이 정지마찰 계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비탈이야. 비탈의 운동 마찰 계수가 뮤 k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비탈의 경사 각도가 세타, 왼쪽에 있는 게 m1, 오른쪽에 있는 게 m2. 요거는 질량과 마찰이 없는 도르래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는 받는 힘이 합하면 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그 원래 문제는 이럴 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인데,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무거워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가는 경우, 등속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자유물체 그림을 보면 우선 요거는 쉬우니까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하니까 T는 mg야, m2g야. 그죠? 다음 것이 주어지고, 이거는 추직항력, 중력에 대한 나눈 거, 장력,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걸 반대 방향으로 하는 운동 마찰력의 방향이 다음 것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t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m1g 사인 테타가 0이 되는 거고, 요거의 y 방향은 n 마이너스 mg 코사인 테타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다음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n이 m1g 코사인 테타니까 잘못 썼네. 뮤 다음과 같이 주고 fk는 뭐 이게 둘 다 써도 되네. 뮤k mng 사인 테타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요 윗식에서 보면 fk는 t-m1g 사인 테타인데 t가 m2g니까 m2 m1 사인 테타 g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는 뮤k가 없는 거고, 그때 운동마찰 계수가 얼마냐? 뮤k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요 식에서 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fk가 n이 m1g 코사인 테타, fk는 여기 요식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fk가 이게 코사인 테타네. 쏘리. 코사인 테타. 요 두 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럼 등속도로 움직이는 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내려가는 경우는 뭐가 다르냐? 이때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지.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그때는 여기에다가 마찰력을 요걸 플러스로 써야 되고, 플러스로 쓰면 여기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다음 것이 부호가 반대가 되고, 다른 거 다 똑같죠. 여기 fk도 요것도 부호가 그래서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올라갈 경우랑 내려갈 경우는 두 개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수가 되느냐 양수가 되느냐의 결론은 요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찰, 평면, 도르래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우리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원운동을 할 때 바닥에 마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